예, 우리 정치를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투데이 영식당. 오늘도 멋진 남자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민아 평론가, 박영식 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공개 질문으로 시작해볼까요? 최근 가장 주목한 뉴스 중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뉴스 게임. 네. 오늘 저 먼저 하나요? 네. 오늘은 너무 사실은 뒤에 이미 주제가 다 나올 텐데, 네. 윤석열의 CCTV를 어제 이제 국회의원들이 열람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법사위원들이 열람하고 왔는데, 일단은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그동안 이제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네. 굉장히 괘씸하다. 국민들을 기만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괘씸하고, 그리고 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불응하는 것도 괘씸하지만 네. 그 안에서 자신이 과거에 뭐 검사를 했나 마네 하면서 반말조로 교도관들을 아직까지 나올 시간이 아닌데. 당신 검사해봤어? 내가 검사를 27년 했어. 저는 기결수가 아닙니다. 무죄 미결수예요? 추정을 받는 미결수야. 예. 뭐 알고나 말하라고. 아니 근데 영장은 이제 사법부가 발부를 하기 하나님께서 때문에 이르시되 뭐? 영장은 사법부가 내일 발부를 하기 때문에 일은 난 몰라요. 본인이 최신 씨가 어떻게 다르죠? 내 몸에 손 달지 마세요.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자식들 말이야. 아니 그래서 이제 저분이 저렇게 교도관들이 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 뭐랄까 국민들이 듣기 아주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길래 기사 보고 나서 참 분노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그게 가장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주고 있는 것 같고요. 화제의 뉴스는 화제의 뉴스죠. 네. 김민아 평론가님 어떠십니까? 뭐 여러 가지 뉴스를 생각을 했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네. 다른 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사실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여러모로 생각할 만한 그런 뉴스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네. 들면은 뭐 한덕수라는 사람의 이제 구속영장 기각이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계속 특검사나 이런 거는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김건희 특검,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과연 기한 내에 이걸 다 끝낼 수 있겠는가. 그렇죠. 여러 가지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가 남아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양평 공공지구 개발, 뭐 양평 고속도로 얘기, 그다음에 통일교도 지금 일부만 한 것이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것들 의혹들이 쭉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법으로 이제 일부는 뒷받침해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려면 어쨌든 국회에서 그냥 뭐 처리를 하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어쨌든 그 야당에 대해서 뭐 물어보기라도 하고 네. 이런 제스처들이 뭐 어쨌든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야당이라는 분들 어제 보니까 상복을 입고 왔단 말이죠. 그렇죠. 왜 입었는지 아직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것도 뭐 별로 이 매끄럽게 뭐가 진행되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우당탕탕하면서 네. 결국은 뭐 법을 개정하는 그런 절차로 가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뭐 김건희, 윤석열 석방이라 뭐 최고위원회에서 굉장히 강경 발언도 나와서 우려점이 아닐 수가 없는데, 네, 또 혹시 인물이 저는 있습니까? 이제 다들 그냥 그런 뉴스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 오랜만에 등장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7일에 용태와 그리고 재섭이 하람이를 만났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 못했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서 좋은 정치 해라. 내도 좌파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전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김용태, 김재도 천하람 의원이 만났고 도대체 장동혁이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또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니까 아주 건강하시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오시지. 네. 근데 식사를 너무 정정하다. 마셔가지고. 실제로 네. 이상민 PD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직접이요? 예, MB를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네. 심리학자 아니니까 만나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죠. 내가 청계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님 제가 이제 성대모사. 성대모사를 하는 사람인데 좀 따라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뭐 해봐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명박입니다. 목소리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내 목소리 그래?
내 목소리만 허스키해? 뭐 이렇게 따졌던 네, 본인이 목소리가 허스키한 걸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깨워드렸던 청계천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스스로가 스스로 잘 몰랐던 이명박이었던 것 아예 같은데. 아셨겠죠. 네. 오늘 또 다룰 주제가 많은 만큼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윤석열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체포 당시 CCTV 영상 열람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 조선시대 왕이냐, 서울구치소 제왕처럼 행사했다. 어떻게 보셨어요? 거의 뭐 대부분의 앞의 내용들은 거의 뭐 예상했던 반대,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근데 뒤에 내용들이 이제 알려진 바와 좀 다른 거죠. 네. 뒤에 내용들은 기존에 알려진 거는 윤석열 측의 변호인들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그렇죠. 장정 10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윤석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네. 그들을 타이르고 신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의자를 번쩍 들어가지고 폭력적으로 이것을 옮기려고 하여서 윤석열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던 과정에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엉덩방아를 찍고 내가 지금 다쳤잖아 지금. 저렇게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 상당히 지금 아픕니다 지금. 네. 그래가지고 어디서 이게 엄청난 일이다 이게 이 해방 이후 이런 일이 없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근데 CCTV를 확인해 본 국회의원들의 얘기는 지금 그게 아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미 이제 이 체포영장 집행할 때 옷을 이제 또 탈의한 상태였고 그쵸. 탈의한 상태에서 성경책을 1, 2차 읽고 다. 있었고 의자에 이제 앉아 있었다 이미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서 아 좀 가시죠 해서 이 여럿이 가가지고 의자를 좀 당겼는데 이러지 마라 그래가지고 의자를 좀 당기다 놨고 그 상태에서 자기가 의자에서 내려와서 자리에 앉았다는 거잖아요. 바닥에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엉덩방아를 찧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의 변호인 측은 사실이 아닌 거를 막 주장을 해놓고 네.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밝혔더니 이것은 인권 침해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애초에 윤석열 변호인 측이 사실을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굳이 예를 들면은 마치 이제 뭐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네. 윤석열이란 사람이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라고 했으면은 이런 인권 침해라는 주장을 뭐 일말에 좀 다뤄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네. 이걸 사실이 아닌 거를 말해놓고 사실이 아닌 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얘기를 했더니 그게 인권 침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는 분들이 왜 사실이 아닌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지금 실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답정너인 것 같아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죠. 인권 침해로 정해놓고 이게 모든 것들을 짜맞추는데 쿵 떨어졌다더니 제 발로 뚜벅뚜벅 걸었잖아요. 결국엔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두 차례 이제 집행 시도 소고차인 거부했고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이것 좀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과 달랐다라기보다는 우리가 2차 집행 때는 속옷 얘기는 안 나왔었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1차 집행 때는 속옷 얘기가 나와가지고 전 국민이 충격을 받으셨지만 네. 2차 집행 때까지는 어쨌든 속옷 얘기가 안 나왔다가 이제 어제 알게 된 거예요. 1차 집행이나 2차 집행이나 어쨌든 속옷바람으로 영장에 불응했던 윤석열의 태도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제 주변에도 도대체 얼마나 진상인지 영상으로 보고 싶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일부 계세요. 근데 어제 김용민 의원도 국민들께서는 이 영상을 안 보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한다 하시더라도 이제 소수가 굉장히 그 영상을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막 언론지상에 이 뭐 영상이 떠돌아다니고 만약에 보도가 된다라고 하면 뭐 불가피하게 어쨌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소수의 국민들에게 좋지 않을 뿐더러 네. 이것이 이제 실제 해외나 외신에서 어떻게 다뤄질까? 그렇죠. 사실. 현재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렇죠. 지금의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아닐진데 네. 엑스 프레지던트가 팬티바람에 영장에 불응하는 모습을 해외 토픽감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 코리아가 디스카운트 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책임이기도 해서 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저는 사실은 좀 의문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법사위원들이 어제도 보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보고 나서 브리핑을 구치소 앞에서 하는데 네. 표정들이 전부 다 요즘 말로 좀 안 붙는 삽니다 표정이더라고요. 이건 내가 보고 나왔지만 국민들이 보시면 안 되겠다. 이 속옷바람이라는 것도 뭐 어제 뭐 일부 보니까 한 19초짜리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가 돼가지고 그것 자체는 논란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일반 대중의 이 영상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차, 2차 집행 다
속옷 바람이었다. 대통령의 품격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27년이나 검사하셨다라는 분이 말이죠. 네. 내 몸에 손 하나 까딱하지 마십시오. 당신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더라? 아니 눈이 실명이긴데 성경은 잘 보시나 보네 또. 아니 우리 주님이 그 기적을 내려주신 거죠. 성경 볼 때는 눈이 딱 튑니까?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변호인하고 얘기할 테니까. 아니 나 진짜 궁금하네요. 진짜 검사해봤어요 당신? 안 해봤지. 27년이나 내가 검사를 한 사람이에요. 아니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왜 이러세요? 건강 검진은 제가 해봤습니다. 건강검진 해봤어요? 네, 건강 검진. 무슨 검사요? 시력 검사. 시력 검사 인정. 저기 뭐야? 아니 그러니까 잘 걸으실 수 있는 분이 왜 휠체어는 타신 말 거예요? 안 하겠어요. 저런 분. 저기 검사 종합검진이라도 받든지 그러면. 아니 근데 진짜 저게 IQ 검사. 아니 본인이 스스로 걸었다라면서 왜 휠체어는 타신 거예요?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뭐 벗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뭘 벗을 수밖에 없어요. 5분 동안 자 보여드리겠습니까? 네. 답이 없다. 강제력 행사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행사는 또 춤추면서 또 부르는 게 행사지. 네, 1, 2차 속옷 차림 저항 정말 외신에 나오면 대한민국 국격 훼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닐 수가 없는데 여기에 또 있습니다. 구치소장 답변에 따르면요. 윤석열은 일과 시간 이후에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이 여러 차례 있다. 역시나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특혜죠. 이런 것들을 이제 법무부가 이제 못하게 해서 이제는 불가능하게 이제 만들었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이 특별 접견실에서 에어컨 펑펑 나오는 데서 남들은 다 어쨌든 불가능한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네. 즐겁게 지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밖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더운 이러한 아주 좁은 정말 이러한 독방에서 윤석열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거의 뭐 또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또 윤석열 변호인들이 막 또 여론전을 했지 하죠. 않습니까?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는 일과 시간 밖에도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네. 거기서 뭐 뭘 했는지 사실은 우리가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특혜를 받은 것도 상당한 문제고 네. 그 특혜를 가능하게 만든 그러한 것들이 뭐였느냐? 그냥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알아서 긴 거냐? 이 예를 들면은 교정 당국이 아니면은 특수한 어떤 뭔가가 작용을 한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는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이 변호인이라는 역할에 국한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네. 어떤 정치적인 맥락,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역할을 자임해 가지고 여론전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 사안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하나의 작품만이 아니고 모든 게 연계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 대단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무엇보다 윤석열, 김건희 석방해라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발언했고요. 이번 CCTV 열람을 두고도 내란 여론몰이를 하는 거다.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다 이렇게 반발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망신을 당하지 않을 거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구치소 내부에 있었던 그 영상 내용들을 다 설명해 드리고 평가를 했잖아요. 네. 본인이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다라면 제발로 걸어 나왔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심지어 네. 뭐 그런 항의하는 과정에서 뭐 자신이 여기 구치소에 들어와 있는 것도 뭐 검사 후배들 뭐 내지는 수사하는 후배들을 뭐 얼추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런 발언을 했던 대목도 일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줄 거였으면 순순히 걸어 나와서 조사와 수사에 응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뭐랄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명예를 지키는 그 명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망신을 안 당하는 일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전히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여전히 윤석열 어게인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공론회장에서 발언할 기회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최고위원들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발언의 자유는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반헌법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라고 그 권한을 준 적은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헌법을 근간으로 세워진 국가인데 반헌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는 이런 공당의 최고위원들을 네. 정치인으로서 오피셜하게 인정해야 되는지는 저는 거기서 의문이고요. 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석방해라 내지는 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동의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는 것을 그렇죠. 이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지 저는 이제 그 대목은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바로 그 민주당이 윤석열을 내란 확정범으로 몰아간다 이러면서 석방이라 탄핵은 부당하다 이러한 국민의힘 태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인정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석방을 해라. 뭐 어떻게 석방을 합니까? 누가 합니까 석방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이 석방을 하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오죽하면 어떤 신문 기사를 봤는데 제목이 김민수의 폭주입니다. 김민수의 폭주. 네. 그러니까 뭐 자기들도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그렇죠. 국민의힘 사람들도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윤 어게인 구호 외쳐가지고 사실 대표가 된 분들이 모여 있는 지도부를 이룬 분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지도부예요. 근데 거기서도 뭐 소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박영식 에디터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분들을 정치인으로 인정해 줘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뭐 정치인은 정치인이죠. 근데 나쁜 정치인이죠. 나쁜 이런 정치. 나쁜 정치를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붕괴시키고 오염시키고 사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치인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언론과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이제 박영식 에디터 강조한 대로 취급을 해주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를 봐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당하게 어쨌든 뭐 김민수의 폭주라고 제가 뭐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네. 기사로 다룰 때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가 전제돼 가지고 이렇게 기사로 나와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냥 기사로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김민수 따옴표 이렇더라 이런 기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예를 들면은 언론에서 패널 선정 이런 거 할 때도 예를 들면 이렇게 3명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인 사람 1명, 그다음에 좀 정상적인 보수인 사람 1명, 그다음에 여기서 누가 네, 폭주하는 사람 1명 이렇게 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네. 근데 그게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아예 이 공론의 장에서 배제를 하는 것이 맞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내란이 무슨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탄핵이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윤석열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언제까지 이런 공론의 장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그렇죠. 사람들을 주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장덕영입니다. 아 대표님 질문 있어요. 근조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죽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는 독주 저지입니다. 장동영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판사 출신이셔가지고 아니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뭐라고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먼저 윤석열 사과. 접견하실 거예요? 사과를 먼저 받아야겠습니다. 누구한테 사과를 받아야 돼? 윤석열한테? 악수를 안 하는 윤석열? 정 대표에게 사과를 먼저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접견할 창피하다. 거예요? 윤석열 대화와 타협은 죽었습니다. 접견할 거냐? 접견. 독주를 저지하는 것이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계엄령으로 죽였습니까?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하나로 뭉치겠습니다. 윤석열 접견할 거냐고요?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윤석열을 접견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 근조위의 민주주의입니다. 장동혁이었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CCTV 영상 일부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안 보는 삽니다입니다.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안 붙는 사는 거고요. 저게 사실 그 지금 스틸이라고 하잖아요. 네. 느린 화면을 캡처해서 배포하고 있는 이미 뭐 언론들도 일부 있고 유튜브들은 지금 더 이제 이 영상을 많이 뭐랄까 더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이게 어떤 경로로 튀어나왔든지 간에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뭐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진짜 촬영해서 외부에 유출시킨 분이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행위 자체가 뭐 적법한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그 내용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법사위원들이나 앞에서 저희가 다뤘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네. 잠깐 멈춰보면은 실제
그 하반신에 팬티바람으로 앉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잘 짧게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아니 그걸 또 봤습니까? 아니 그게 그런 취향입니까 우리 그? 정말 쑥스럽구만. 그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우연히 접하고 나서 약간 좀 불쾌했던 거는 그 과거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농성을 하면서 네. 무제한 농성을 하겠다라면서 네. 속옷바람으로 주무셨던 김문수 전 대표가 전 후보가 있잖아요. 이력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은 우연히 클릭했다가 저도 모르게 그걸 보고 나서 사실 좀 불쾌했거든요. 네. 근데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치 않았지만 네. 저 대목이 보이고 나서는 네. 사실은 이걸 이제 불쾌할 국민분들이 굉장히 많았겠다라는 많다. 생각이 들고 뭐 정리하자면 저 행위 자체가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적법한 것은 아니고 또 이거 자체가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라든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또 땔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님에 대한 인권 탄압을 멈추라는 주장을 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영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 좋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근데 영상 어떠셨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불행합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이런 얘기나 하고 이런 영상이나 보고 이게 뭡니까 지금? 엄청난 국격 훼손이죠. 이런 뉴스나 봐야 되는 이런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이게 무슨 뭐 아름다운 몸도 아니고 이분이 지금 우리가 봤지만은 뭐 그런 것 뭐 안 보는 삽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게 네. 물론 저도 이제 아침마다 이제 거울을 보지만은 이게 저도 뭐 아침마다 불행해요. 저도 자기 근데 비하러 갑니까? 네, 뭐 이거를 예, 아니, 이렇게, 멋있어요. 이런 뉴스를 더 이상 이제 보고 싶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래서 이제 참으로 이제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어떤 경로로 이제 유출이 됐고 이렇게 나왔는지에 관해서는 좀 이제 좀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네, 이거를 이렇게 또 유출할 이유와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내가 유출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유출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네. 해가지고 뭐 이득 볼 사람은 없으니까 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일 텐데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박영식 에디터님 말씀하셨듯이 별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직접 본 의원들이 충격에 빠졌던 그 CCTV였는데 국민들 더 이상 충격에 빠질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정치권 이야기 같이 다시 나눠볼 텐데요. 100일간의 정기 국회 일정 돌입했습니다. 첫날 여야는 드레스 코드부터 한복, 상복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 이뤘는데 영상부터 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한복과 상복 이 양쪽의 입장 굉장히 극명합니다. 뭐 캐대언의 사자 보이스까지 등장했는데 풍경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뭘 입든 뭐 자기 자유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네. 한복을 입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 모든 유권자들이 저게 뭔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한복 입었다고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한복 입은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좋은 일로 많은 이들에게 인식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상복을 입었다. 그럼 많은 이 국민들, 유권자들이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이재명 정권이 예를 들면은 이게 모두 독재를 한다. 네. 그다음에 지금 여당이 뭐 악수도 안 해주고 민감한 법안을 밀어붙인다. 그래갖고 네. 우리가 또 뭐 이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국면이다. 그리고 특검 수사를 통해서 우리를 탄압한다. 민주주의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 텐데 네.
뭐 그런 수단의 하나로서 이런 드레스 코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유효하려면 국민들이 이 맥락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을 보면서 아 그래 지금 이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독재를 하고 있어. 이 이재명 정권이 그리고 이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야당 말살을 시도하고 있어. 네. 이렇게 공감이 돼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합니까? 해외 순방 갔다 와가지고 장도혁 대표 비록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했죠 물론. 장도혁 대표 비록 윤 어게인 외쳐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지도부가 됐지만은 만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건을 얘기하면서 만날까요 말까요 이렇게 망설이는 거는 사실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만나자고 제안을 하고 비록 이 뭐 정청래 대표가 뭐 악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거는 내란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죠. 이 사죄와 태도를 바꾸면 얼마든지 협치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민주당이에요. 네. 그럼 이 부분과 관련돼 갖고 태도를 안 바꾸는 것도 국민의힘이라는 거를 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민주주의가 죽었다,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가장 최근에 국민들이 본 민주주의 파괴와 민주주의 사망의 사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사실 사망을 시키는데 조력하고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지금 옹호하고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 상복을 받으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할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들 장례식 치르는 거냐? 네, 이게 스스로. 본인들이 상 주고 사망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들이 생각한 어떤 퍼포먼스와 이러한 어떤 장면하고 이미지하고 의도한 게 맞지도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지 전략을 나름대로 쓰려고 한 거지만 네. 실패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코스프레가 있기 전에 저런 메시지를 내면 이제 차후에 어떤 활동을 할 것에 대한 어떤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네. 의회 민주주의가 죽었다라고 상복을 입고 국회 사망을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그것도 하면 개원식 날. 그렇죠? 그러니까요. 개원식 날 그럴 거였으면 앞으로 있을 뭐 국정감사라든지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뭐 예산안 심의라든지 이런 거를 뭐 야당이 안 할 건가요? 하긴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9월 정기국회 열리면 연말까지는 이제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야당의 시간을 뭐 스스로 내려놓겠다라는 건지 뭐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퍼포먼스나 코스프레도 어쨌든 의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앞에서 김민하 평론가님이 다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TPO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개원식에 상복을 입고 등장해서 근조 리본 이런 거 달고 나와서 의회 민주주의 사망을 얘기할 거라면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 정치적 이득이라는 게 제가 보기엔 많이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그리 득이 될 만한 어떤 퍼포먼스는 아니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 잘하셨어요. 내가 독일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살짝 이게 한복 입은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한복 입은 형편이 못 돼서 이렇게 대투쟁을 형편이 안 해서 돼서. 근조 리본도 달고 살상 가상복도 입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불행하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수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만 이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처절한 진정성으로 저처럼 단식도 하고 해야 지금 끌어내는 거 이렇게 악수부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진정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 말이 언제 또 그렇게 다케셋. 야지를 또 그렇게 놓습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좀. 아니 국민의힘에 좀 진정한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심의 이런 것도 참 주총각을 다투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거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에서도 상복을 입어야 되는지 예? 대정부 질문을 할 때도 그건 보람 상조한테 따지든지 내가 또 왜 묻는 거야? 사실상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끝까지 그럼 상복을 입어야 됩니까? 예? 끝까지 그건 뭐 49제인지 사무제인지부터 따지고 49제. 그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뭐 현대 프리드야 뭐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엔 국회 개원식 울상과 웃상, 한복과 상복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국회 상황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투데이 영식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